경남의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정계 소식으로 지난 수요일 치러진 4.7 보선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4.7 보선에서 경남도는 미니 지방선거를 방불케 하는 규모로 도민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결과는 여당 민주당의 참패로 마무리됐습니다. 무엇보다 대선과 지방선거 전초전 성격이라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경남의 정치 지형이 어떤 변화를 겪을지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하 경남도 의원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주목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 결과를 정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국민의힘의 압승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령군수에서 오태환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도내 6개, 경남 지역 도내 6개 선거구 중에 4곳을 국민의힘이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각 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만큼 이번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처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내년 대통령 선거가 이제 11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동시지방 선거도 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월 7일 재보궐 선거는 그런 도민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예. 저희가 공천 단계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후보를 선정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서류 심사, 면접, 그리고 예. 현지 실사, 그리고 사전 여론 조사를 통해서 저희 당이 이제 후보를 공정하게 선출했고, 또 경남 도민들이 바라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가 6군데 중에 4군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가 뭐 잘했다기보다 예.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어떤 프레임으로 치러지는 선거였고,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그런 또 전국적인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경남에도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장종하 의원님께서는 이번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의미는 아무래도 사실 이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참 죄송스럽고 면목 없는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선 서울과 부산 이렇게 큰 규모의 선거에서 선거가 열리게 된 배경 자체가 예. 우리 당의 귀책 사유가 굉장히 큰 그런 선거였고요. 그로 인해서 이번 재보궐 결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는 게 참 이때까지 역사 정치사를 봤을 때도 참 어려운 그런 선거였거든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예.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이때까지 우리 그 민주당이 지금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왔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의미 있는 선거였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 투표 결과는 그 민심의 뭐 초석이고 민심이 이제 그대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당은 좀 반성과 또 회개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의원님께서는 이 함안 출신 도의원이신 만큼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아무래도 과정부터 결과까지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우선은 지금 우리 경남 지역에 6개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의령과 함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의 뭐 군수나 그리고 우리 함안의 이제 군의원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부정한 그런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다시 치러지게 됐는데 참 이번 선거만큼은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서울 부산이라는 가장 큰 이슈가 있는 그런 함께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 이슈를 넘어서기는 참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보궐선거 결과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 재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원래는 낮은 편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서울 선거가 58.2%, 아마 재보궐 투표상 아주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예. 저희 경남의 경우에는 전체 6군데를 합하면 69.5%
투표율 아주 높은 투표를 네, 보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예. 이번에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의령 같은 경우에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이 동시에 치러졌기 때문에 동시 지방 선거와 같이 그 국민들이 그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열기가 높았고 그것이 투표율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희 경남을 좀 한정해서 살펴보면 예. 의령의 도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저희 당과 민주당이 1대1 양자 대결로 벌였던 그 지역입니다. 예. 거기는 저희가 20% 이상 차이 나게 압승을 했고 또 의령 지역에서 의령군 다하 선거, 군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후보와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경쟁을 했는데 저희가 14표 차이로 아깝게 석패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과 부산은 그 정권에 대한 심판, 예. 그 국민들의 분노가 투표의 결과로 나타났고 저희 경남에도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저희 경남은 특성상 지역에 따라서 무소속 후보가 선전하는 그런 결과가 좀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의 그 의미는 담고 있지만 예. 민주당 후보가 입후보하지 않은 지역은 좀 유권자들의 경계심이 좀 약해져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출신 면에 따라서 예. 후보자들의 자질에 따라서 그런 투표 성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처장님 이번 선거의 유권자를 분석을 해봤을 때 네. 주목할 점이 좀 있으셨는지 아니면 이 유권자층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그 선거 역대 선거를 보면 지역 간의 어떤 그 명확한 구분,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구분, 지금까지 선거가 그랬습니다. 호남은 확실하게 민주당 성향이고 예. 대구 경북은 저희 국민의힘 지지. 그렇지만 저희 경남, 울산, 부산은 말 그대로 스윙 보트 지역입니다. 그 말씀은 언제든지 잘못된 그 국정 운영이나 예. 그 도민들로부터 실망감을 안겨주면 도민들은 언제든지 다른 변화할 수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사항은 예. 20대 유권자, 특히 20대 남자 유권자가 그 여론조사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73%라는 경이적인 그 지지를 오세훈 후보에게 보냈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조국 전 장관의 부정입학 딸의 부정입학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예. 그리고 20대 남성들과 상당하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건인데 그것을 집권 세력이 그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고 예. 어떻게 보면 그걸 숨기기에 급급했다. 그런데 또 반면에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예. 그 44%로 그 박영선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오세훈 후보보다 3% 앞섰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보니까 20대 여성은 소수 정당의 예. 투표도 한 15% 정도가 지지가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어떤 그 인권을 주장하는 소수 정당에게도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40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40대 남성의 경우에는 그 박영선 후보가 앞섰습니다. 예. 그런데 40대 여성의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 40대는 성별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투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사전투표 말씀을 앞서서 잠시 해주셨는데 2일부터 3일까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경남 지역 사전투표를 이렇게 30%로 예상을 했는데 20.44%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보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거든요. 이런 사전투표율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경남이 6개 선거가 열렸던 선거구를 보고 그 4개 지역, 4개 군부 지역이거든요. 예. 그 서부 경남 지역이고 그 사전투표를 좀 보면요. 특히나 의령 군수 선거와 도의원 그리고 군의원 선거까지 함께 치러졌던 의령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율이 26%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약 10%를 겨우 넘는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보였거든요. 예. 결국에는 그 지금 서울과 부산과 달리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단위의 선거가 치러지느냐, 아무래도 이제 군수 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면 그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후보가 얼만큼 나와 있고, 그리고 후보의 뭐 인지도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 있다 보면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또 이제 정치권으로 진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또 양 또 센 후보들이 세게 붙었을 경우에는 또 이제 그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는 특히나 이제 의령군이 26%의 사전투표율을 보이면서 전체 사전투표율도 함께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이제 내년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이번 선거가 미칠 영향을 좀 네.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몫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예. 그러면 11개월 남짓 남았는데 저희 당은 당헌에 120일 전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를 거꾸로 계산해 보면 11월 초까지는 저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해져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승리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정권 교체라는 희망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라는 플랫폼이 되어서 외곽에 있는 대통령 주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예.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저희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저희 당에 있는 대통령 주자들이 하나의 그 야권 통합이라는 대명제 아래서 같이 경쟁한다면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당에서 그런 이제 정치력을 가지고 그런 야권이 통합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분들하고 잘 융합이 되어서 보수는 물론 전 세대와 또 중도까지 다 아우르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내년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그런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야권 통합에 힘쓰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신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 저번 지방 선거를 한번 살펴보면 민주당이 우세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가 거대 여당에 대한 민심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런 해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좀 전에 우리 처장님께서 이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도와 같은 진영에 대한 선거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이번 선거 결과에서 가장 의미 있게 도출된 결과가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섭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좀 되돌아보면은 2017년도에 그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그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정말로 그 우리 정치사에 유례 없는 그 민주당 그 다수 정권을 그 지방 정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그 코로나 그 2020년도 1월달에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로 이제 그거를 이제 K 방역으로 해가지고 잘 막아내면서 또 그 180석에 가까운 또 의석을 또 만들어 주신 게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뭐 LH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뭐 소위 말해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진영에 있는 분들께서 좀 많이 좀 터져 나오면서 이 민주당도 언제든지 심판받을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민심을 보여주셨다고 보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특히나 그리고 이 투표 결과를 보면은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안 나온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망하신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을 잘 다독이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민주당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종 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그 정권 재창출도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압승이 탈환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선자들의 책임감과 의무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의령군의 경우에는 보선 책임론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당 입장에서 더 신경 쓸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 의령 군수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 당 소속 군수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저희 당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공천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군수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많은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 후보자를 그 선출하는 기능이 있는데 유권자들이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정당에서 1차적으로 그 사람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류 심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지 경력 그리고 지역에서의 활동 상황 그리고 혹시 범죄 경력 유무 예.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평판 그런 것을 종합하고 또 그 사람의 능력을 그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지 실사라든지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갖다가 평가하고 그런 것을 종합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당에서 후보를 안 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당의 방침이 있었는데 예. 안타깝게도 민주당에서 서울과 부산에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당헌을 그 변경하면서까지 후보를 내는 것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 그 당에서도 사실은 처음에는 무공천을 고려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당에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령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겠다 하는 자세로 저희가 그 공천을 했고 또 안타깝게 그런 군수공천에 이어서 도의원, 군의원까지 선거가 연달아 일어나게 되어서 상당히 저희 당으로서는 예. 좀 국민들께 참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께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당과 당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민주당, 도당 입장에서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이번 재보궐선거의 투표 결과는 지금 현재의 민심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우리 민주당도 언제든지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겸허한 자세로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말 변화하는 모습, 쇄신하는 모습,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당은 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도 좀 겸손하게 우리 지역에서 또 선거를 또 치름에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들과의 대민 접촉을 좀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장종하 경남도 의원과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주목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7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의 시간 동안 경남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치 지형의 변화로 발전과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도민 여러분의 선택이 경남도의 성장의 밑거름이 됐길 바라며 새로운 도민 일꾼의 행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